국가가 당신에게 이 시계만 차면 안전하다고 약속한다면 당신은 그 말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20대 여성 A씨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집까지 옮기고 스마트워치까지 손목에 꼭 채웠죠. 심지어 가해자 발목에는 국가가 채운 전자발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3월 14일 아침,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분. 하지만 그 7분은 국가가 준 가짜 안전이 박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할 거 다 한 피해자가 죽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대한민국 안전 시스템이 외면한 그날의 기록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해자 A씨와 가해자 44살 김훈, 둘은 과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사이였어요. 근데 이 김훈이라는 인간, 성범죄 전과 때문에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는 상태에서 A씨를 만나 동거까지 했다는 게 참 기이하고 무서운 일이죠. 2025년 5월, A씨가 김훈을 가정폭력으로 처음 신고하면서 수사 기록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남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해 1월, A씨가 자기 차 밑에서 김훈이 몰래 붙여놓은 위치 추적기, GPS를 무려 2차례나 발견합니다. 이 GPS 때문에 스토킹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건데, 김훈은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A씨를 협박하고 지인들까지 회유하며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A씨는 너무 무서워서 이사까지 했어요. 살려고 도망친 거예요. 이쯤 되면 국가도 조치를 했겠죠. 김훈한테는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어요. 하지만 법은 그냥 허울 뿐이었고, 김훈은 이를 비웃듯 이사한 피해자를 끝내 찾아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짜 열받아 해요. 김훈은 과거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에도 야간 외출 제한 위반, 음주 제한 위반, 전문의 진료 거부 등 수십 차례나 규정을 어겼던 인간이거든요. 위반을 방치할 거였으면 혈세 낭비하면서 애초에 전자발찌를 왜 채우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 국가는 구속 같은 강제 조치 한 번을 안 했습니다. A씨가 거듭 신고하며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결국 국가는 이 악마를 격리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김훈은 나중에 범행 당시 기억이 안 난다며 우발적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했는데요. 그게 다 헛소리인 게 김훈은 전자발찌 야간 통행 제한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서 움직였고요. 전자발찌를 해체할 장비를 준비하고 피하는 방법까지 검색한 상태였습니다.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 직장뿐만 아니라 편의점, 카페까지 싹 다 돌며 매복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고요. 3월 14일 오전 8시 56분, 출근하던 A씨의 차를 가로막은 김훈은 미리 준비해온 전동 드릴을 꺼내 유리창을 박살내고 차량 안으로 진입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 범행이에요? 법무부는 김훈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통해 김훈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착용한 스마트워치로 A씨의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두 시스템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요. 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때 알림을 주는 기술에 대한 사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아서였어요. 김훈이 흉기 들고 피해자 100m 안으로 들어와도 경찰 시스템엔 아무런 경보도 울리지 않았어요. 결국 A씨는 국가가 준 가짜 안전망 속에서 무방비로 당한 겁니다. 사건 당일 신고 후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단 7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7분이란 시간이 이 범행을 막기에는 부족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경찰은 이 끔찍한 참극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김훈이 과거 수십 차례 전자발찌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당시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이 때문에 김우는 이런 위반에 대해 무감각해졌고 더 큰 범죄를 준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아닐까요? 두 번째, 가해자가 A씨 주변을 맴돌던 이틀간의 시간. 단순히 위치 체크를 잘했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기관의 시스템이 연동만 잘 되어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던 거니까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우는 이미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였습니다. 약 1시간 후 양평에서 검거된 김우는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서 의식 불명 상태였어요. 그 의도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든 어느 쪽이든 너무나 무책임하고 재수없는 행동임에는 틀림없죠. 이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예요. 그만큼 큰 결함이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정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같이 분노해 주세요.